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년 전 집 사면서 혼자 평생 살 생각으로 가구, 가전 다 새 걸로 사서 제가 집 혼수 해오고 결혼식 비용은 남편 7, 저 3으로 준비했습니다. 양가에 받은 거 일절 없습니다. 2년 연애 후 결혼 2년 차에 현재 돌된 아들 키워요. 양가 노후 준비되어 있고 남편이랑 저랑 나이차가 있어 양가 어르신 나이차도 10살 나요. 제가 남편보다 어려요. 저희 집 분위기는 이녀 중 둘째고 아직도 부모님들과 영상통화합니다. 인터넷 주문, 카카오톡 선물하기 잘하세요. 단톡방만 만들어져 있고 큰 이벤트 있을 때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누구 생일 아니면 태풍 불거나 이럴 때 축하합니다. 조심하세요. 이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 아빠 주도하에 누구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끝입니다. 가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도 보내주세요. 그 외에 부모님 성향 두 분 다 웬만한 친정들 그렇듯 해준 게 많이 없어 미안하다. 둘이 잘 살아라. 그렇습니다. 따로 남편에게 전화한 적은 2년 결혼 생활 중 5번 이하입니다. 저 혼자 아이 데리고 친정에 3에서 5일씩 갔다 온 적이 3번이고 한 번도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 봐주시고 해서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어 딱 한 번 시켜봤습니다. 남편 집 분위기는 1남 1녀 중 둘째이고 아버님만 투지폰 있고 어머님은 집 전화 사용하세요. 제 핸드폰 번호 모르시고 핸드폰 만지실 줄도 모르세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바꿔서 안부 전화 드리는 정도입니다. 남편이랑은 자주 통화하고 같이 있을 때만 통화하고 큰 시집살이 없어요. 해준 게 없다 잘 살아라 입장입니다. 신혼, 임신 기간까지는 각자의 부모님이나 결혼 전 가족 문제로 다툼 있던 적 없었습니다. 양가 생일 때나 명절엔 같이 있을 때 전화 서로 드리고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선물 보내드려요. 코로나로 2년간 명절 때 못 갔어요. 임신, 출산 겹치면서 둘 다 제사 없는 집이라 집에서 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자주 이 문제로 싸우게 되네요. 아이 낳고 코로나도 있고 양쪽 다 지방이라 아이가 이제 돌이 돼서 양가 방문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친정은 그래도 아기 보고 싶다고 코로나 검사까지 하시고 4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50일, 100일, 200일, 한 달 전에 오셨어요. 오시면 늘 주말이고 점심만 먹고 가시고 먼 길 오셔도 본인들도 너희들도 불편하다며 주무시고 가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도 일하는 직업이기에 남편은 점심 먹을 때만 잠깐 왔다가 다시 일하러 갑니다. 올 때마다 50일이라고 100만 원, 100일이라고 100만 원 카시트 사라고 100만 원, 도합 500 정도는 주시고 아기 낳기 전, 낳고 난 후 간간히 옷이며 신발이며 한 100만 원어치는 사주신 것 같네요. 100일 때는 할머니 고모들이 오시진 못하고 금반지, 현금 200, 친언니가 200 가까이 하는 유모차 100일 선물로 미리 사줬어요. 결혼할 땐 신혼여행에 쓰라고 200 주셨고요.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한 번도 방문하신 적 없으세요. 투지폰이고 그마저도 잘 사용하실 줄 모르셔서 영상통화 한 번 한 적 없고요. 저희 집은 남편 출근했을 때 거의 매일 해요. 단지 지금까지 출산하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 때는 신혼여행에 쓰라고 20만 원 주셨어요. 한 달 전 코로나도 잠잠하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 손에 5만 원 들려주더라고요. 남편 누나인 형님이 100일 때 금반지 반돈 주신 게 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전화 한 통을 해도 친정에게 더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코로나라 저희 아파트에 확진자가 우르르 나와 집 밖에도 못 나갔던 터라 아이만 데리고 집에만 있어 우울해하니까 엄마 아빠가 소고기 불고기며 장조림, 게장, 김치를 더운 여름날 그거 들고 집까지 방문하셨어요. 혹시나 아기한테도 코로나 옮길까봐 오셔서 마스크도 안 벗고 물만 겨우 한 잔 드시고 부랴부랴 가셨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남편한테 시켜서 엄마한테 20만 원 보내라고 했네요.
사실 게장, 김치 다 남편 좋아하는 거 그득 가져왔는데 또 전화 한 통 안 할까봐 시켰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전화 강요한 건 이번이 딱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번 주말에 친정 가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리기로 했어요. 참고로 친정은 저 데려다 주기만 하고 저랑 아이만 있다가 오는 일정, 갈 때는 아빠가 데려다 주세요. 저희 집 경상도, 남편 집은 충청도라 가는 길이니 들렸다 가자 했고 제가 남편에게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했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오전 아침밥 먹고 출발할 계획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한 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참고로 원래 제가 약속이 있거나 하면 누가 안 깨워줘도 혼자서 잘 일어나서 늘 남편보다 먼저 씻고 있거든요. 늦잠 일해봤자 8시였지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이 물건 챙기고 있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너가 우리 집을 무시한다. 네가 한 번이라도 며느리 노릇한 적 있냐? 니네 집 단톡방도 낯간지러운데 대답 다 하고 네가 시켜서 이번에 용돈도 드렸는데 너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냐? 우리 누나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있냐? 큰 소리 치네요. 그래서 저도 내가 남의 집 무시할 만큼 대단하지도 못할 뿐더러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아빠의 부모고 내 자식 조부모 무시할 인성 쓰레기는 아니다. 너는 우리 언니에게 전화 한 통 한 적 있냐?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해주신 거 없어서 나도 사람이라 섭섭한 적은 있었지만 무시한 적 없다. 서로 언성 높여 싸우고 그날 일정 다 취소되고 아직까지 냉전 중이네요. 중간에 아버님에게 전화 왔는데 남편이 평생 집 못 내려간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서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각자 집 각자 셀프 효도하자 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강요한 적 없고 양가 부모님도 일단 저희 부모님은 100% 그러고요. 근데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니 내가 가락지 하나 받은 거 없고 반반 결혼에 오히려 집까지 내가 해왔는데도 너도 며느리 돌이 바라는 그런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받은 거 하나 없지만 남들 하는 것처럼 해줘야 하나요? 평상시 100일이든 200일이든 괜시리 미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괜찮다며 일부러 더 괜찮은 척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 척 했던 제가 등신 같네요.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게 진심이라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니 냉전 중이지만 슬슬 제 눈치 보면서 아이 더 보고 집안일 하는데 더 짜증나고 화가 나네요. 내 얼굴에 침 뱉기라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답답해요. 다들 여자분들 이렇게 사시나요? 제가 잘못된 거라면 남편에게 사과할게요. 추가. 참고로 맞벌이고 임신 막달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지금 6휴 중이고 2달 뒤 복귀해요. 출산휴가, 복지, 사내에 어린이집 있는 회사이고 남편은 정년 없는 직업이고 급여는 많은 편입니다. 7대3 비율로 각각 통장에 넣고 생활비 씁니다. 6휴에도 월급 나와서 생활비 안 낸 적 단 한 달도 없어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육아, 살림 거의 제 몫입니다. 아이가 아직도 아빠를 낯가릴 정도예요.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 추가. 자세히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남편 본인이 먼저 저희 집에 연락한 적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돈 주시거나 뭘 주셔도 저는 시댁에 먼저 연락하고 형님께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 딱 한 번, 본인 편하게 쉬라며 아이 데리고 친정 왔을 때 딱 한 번, 이렇게 2번 연락 부탁했었습니다. 저야 부모님이 뭐 하나 주실 때 제가 번 제 돈으로 뭐 하나씩 챙겨드렸고 챙겨주신 건 가게에 도움이 되어도 제 용돈으로 부모님 챙겨드리고 남편에게 연락 강요한 건 저 2번 외에 시킨 적 없는데 남편은 우리 부모 무시하냐면서 며느리돌이 운운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시댁에 받은 게 없고 차이나도록 친정이 잘해줘도 시댁에서 뭐 하나 해줄 때 연락이든 뭐든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챙겨준 친정에 남편은 연락 안 해도 저는 며느리니까 하는 건지, 보통 일반 며느리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쓴 게 아니고 지금 좀 흥분해서 쓰는 거라 내용이 좀 정신없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답답한데 지인에게 말하긴 어려워서 익명으로 터놓아요. 첫 번째, 이혼 후 애들 거둔 것. 아빠가 바람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도 책임을 다하려고 그 이후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아빠가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은 월세 내고 한 달에 한두 번 밥 한 끼 정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안 할 거면 그럼 애들을 길바닥에 버렸어야 하는 건지, 본인 입장에서 이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다 해줬고 본인은 할 일이 없었으니까 최대한 그 입장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게 엄청난 노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너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잘 된 거다. 제가 미술을 했는데 어찌저찌 잘 풀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고 하자 3개월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학원 다녀보니 제가 재능도 있고 생각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계속 다니게 됐는데 학교도 나쁘지 않게 진학하고 디자이너로 잘 돼서 중소 다니다 지금은 대기업 다닙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저를 믿고 밀어줘서 잘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생들한테 쟤는 내가 믿어주고 믿음대로 따라와줘서 잘 됐는데 너네들은 왜 그러냐고. 자꾸 저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동생들은 저랑 다른 성향이고 이혼한답시고 저만큼 신경 써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각자의 인생 본인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본인의 믿음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머리에 심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뭔가 일할 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아빠의 기대에, 대학교에선 교수님의 기대에, 회사에서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이상한 패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한테 저랑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진짜 내가 없어지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라고 해야 저게 잘못됐구나 알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너한테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어차피 초중고 의무교육이고 학원비도 처음엔 내주다 나중엔 안 내줘서 결국 나중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 강사로 취업해서 학원비 못 냈던 거 갚았습니다. 대학교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2천만 원 되는 돈 제가 다 갚았고요. 근데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도대체 해준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취업 준비할 때 도움 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 들어가니까 축하 대신 아빠가 대기업 가랬지 대기업 가야 편하다고.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고 실력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건데 어떡하라는 건지 한 번도 시원하게 축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사업하지 마라. 사업 같은 거 절대 반대다. 사업하면 나중에 애 낳고 애한테 안 좋다. 무조건 애한테 시간이랑 교육 투자를 많이 해라. 사촌 A를 봐라. 집에서 시간도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니까 S기업도 다니고 잘 되지 않았냐. 이것도 웃긴 게 사촌 A가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가 저렇게 뒷바라지 해준 건데 본인은 주구장창 사업해서 말아먹고 우리 집 거지꼴 나와서 쫓겨났는데 본인이 못해준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촌이랑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 극단적인 시도. 아빠가 바람펴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를 붙잡았는데도 떠나자 복수하겠다고 동생들한테 이건 우리 가정을 파괴한 엄마 탓이라고 문자 보내고 아빠가 제 앞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다들 그때 제발 사람만 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아빠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도 거의 1년 동안 아빠가 또 그럴까봐 불안장애로 살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떠나는 것보다 동생들이 이걸 보게 됐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을 똑같이 받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아빠가 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누가 나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항상 자기 맘대로 꼭 결론이 나야 직성이 풀리는 아빠의 특성상
저것도 쇼잉이 아니었을까 의심됩니다. 이 이후로 가족들 중 누군가 연락이 안 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자식이 이런 불안을 평생 갖게 만든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 들 것 같은데, 바람 피운 것도 그렇고 제 앞에서 극단적인 시도한 것도 그렇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미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6번째, 이상한 화법. 최근 동생이 자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퇴했을 때 어려운 점,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챙기는 줄 아냐? 할머니가 얼마나 사신다고, 아마 지금 살아계시는 것도 너 대학 졸업하는 거 보려고 살아계신 거다. 사촌 A는 대학 졸업해서 얼마 받는지 아냐? 이렇게 맥락과는 벗어나서 동생 자존감만 갉아먹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이상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노력을 동생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근데 동생이 그럼 아빠가 노력했으니 아빠의 뜻에 무조건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되나요?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한 게 최우선인 거 아니에요? 자퇴를 반대할 수 있지만 애 자존감을 빼앗고 죄책감을 지워주면서까지 아빠가 원하는 결론이 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인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 동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기 없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빠의 극단적인 시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고 하니까 이게 무슨 협박이냐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진짜 아빠가 또 복수심에 극단적인 시도하고 동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평생 죄책감으로 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7번째, 그때 네가 잘했으면. 근데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걱정이 돼서 아빠 괜찮냐고 전화를 하니까 뜬금없이 네가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부모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신경 안 썼지. 네가 중간에서 잘했으면 가족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님 이혼할 때 양쪽에서 근무 시간에 한두 시간씩 전화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맨날 욕을 해대는 바람에 진짜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한테 많이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들어줬는데 들어주다 보니 제가 일하는데 너무 큰 지장이 되니까 진짜 참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말 한 기억도 없어서 진짜 제가 말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 책임이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탓하지 말라고 하니까 탓이 아닌데 왜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하냐고 합니다. 탓이라는 단어만 안 썼지 저게 탓이 아니고 뭔가요? 제가 그럼 오해될 만한 표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아빠한테 왜 대드냐고. 저 곧 40입니다. 이 나이 처먹고 저런 얘기도 아빠한테 대든다는 소리 들으니 자괴감 와요. 심지어 저는 아빠가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건데 제 탓하는 얘기를 들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정신없이 써서 읽기 힘드시죠? 진짜 어디 가서 말하기도 너무 어렵고 창피한 얘기라 이렇게 익명으로 쓰는데 어제 아빠가 가족이 이렇게 된 걸 제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말한 게 너무 충격이네요. 그간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어디 하소연하고 싶어 배설해 보았습니다. 읽으면 스트레스 받는 얘기인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처음에 글 쓸 때 속상해서 엄청 울면서 쓰고 일이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지나칠 법도 한 긴 글을 읽은 후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글 쓴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너무나 큰 위안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독립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분의 대댓글에도 달았지만 이미 독립해서 결혼도 한 상태입니다. 이미 분리된 가정임에도 동생들이랑 트러블이 있을 때 저에게 첫째의 역할과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면서 통화 3번을 하면 거의 한두 번은 가슴을 후벼 파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우울증이 심해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생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아빠와의 관계가 우울증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아빠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서 전화를 반년 동안 안 했어요. 명절이나 이럴 때 의무적으로 연락하면 그 비꼬는 소리랑 자기가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면 되는데 항상 동생들 통해서 전하는 바람에 동생들도 엄청 괴로워하고 중간에 동생들 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아무 일 없던 척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저도 물리적으로 독립했으면 정신적으로 분리된 채 살아야 하는데 동생들이 걱정돼서 선뜻 못 놓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젠 저도 따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영원히 동생들만 걱정할 수도 없고 동생들 스스로 견뎌내도록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문에 쓰긴 했는데 말투 때문에 그런지 내용 때문에 그런지 제가 어린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아이도 있고 내일 모레 40 다 되는 아줌마예요. 여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달아주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부부이며 19개월 아들 아빠입니다. 저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아들은 맞춤반 9시에서 3시로 어린이집 다닙니다. 17개월쯤부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보냈고 아들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아내의 자유시간이니 저도 숨통 좀 트이려 동호회 가입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 사느라 요 근래 자전거 용품에 200 정도 썼습니다. 그것부터 바가지를 긁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산 거고요. 돈은 언제 모으냐고 그러길래 그럼 너도 슬슬 일하라고 성질내니 삐져서 3일 가더군요. 제가 사과했고 아내가 울길래 잘 달래주었습니다. 휴무날마다 건강, 다이어트 겸 아침 일찍부터 자전거를 탔고 집 가서 아내 밥하게 하는 것도 미안해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도 먹고 들어가는 편이고요. 차라리 허락을 하지 말 것이지 타고 오라고 천천히 오라 해서 그렇게 하고 집 들어가면 쎄합니다. 웃는 얼굴 본 지도 오래고 아기한테만 웃어주고 제가 뭔 말만 하면 냉담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요.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이제 아기도 어린이집 가니 힘든 것도 덜할 텐데 육아 같이 안 한다고 계속 툴툴거립니다. 주말엔 거의 동호회 모임이 있어 주말엔 꼭 나가는 편인데 아들이 어린이집 쉬는 날은 주말뿐인데 주말에 꼭 나가야 하냐고 타박하고요. 차 두고 가니까 애 데리고 바람 쏘이고 오라고 해도 안 나가고 꼭 저한테만 뭐라 합니다. 저는 육아도 서툴고 솔직히 제가 케어하다 다칠까봐 못하는 편입니다. 가사는 당연히 아내가 다 하겠다고 한 부분이니 터치는 안 하는데 쉬는 날 집에 좀 있을 때 잠도 좀 자고 TV도 보고 싶고 폰도 보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귀저귀 좀 갈아달라, 목욕 좀 시켜달라 겁나 시킵니다. 그래서 하면 옆에서 보다가 답답하다고 뺏어가면서 또 시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아기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놀기도 하고 취미를 가져보라니까 집안일 하고 나면 점심이고 좀 쉬려 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뭘 하라는 거냐며 따지고요. 본인이 능력껏 시간 분배해서 뭘 하면 충분히 할 시간 아닌가요? 뭘 그리 맨날 쓸고 닦는지. 청소도 딱히 잘해 보이지도 않고 요리는 정말 못해서 집밥 먹기 싫으네요. 아무튼 종일 뭐 하다가 꼭 애기 재우고 지도 자면 되지. 그때부터 폰으로 뭘 그리 보는지 보다 늦게 자고는 피곤하다 그러고요. 돈 벌어다 주면 편하게 먹고 자고 놀면서 신랑 좀 그냥 편히 두면 안 되나요? 가사 육아는 솔직히 전업주부 몫이라 생각합니다. 욕하시겠지요. 아내는 현재 경단 상태라 아기 2둘, 늦어도 3둘 지나면 맞벌이 하겠다고 한 상태고 틈틈이 구인 광고도 보는 것 같긴 한데 딱히 적극적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월급이 세후 280에 고정 지출이 170이라 생활이 빠듯한데 돈 좀 쓰면 지랄을 합니다. 그럼 지도 벌던가요? 아들 어린이집도 잘 적응하고 있으니 일을 하던지 아님 자기도 취미를 가지던지요.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궁상이나 떨고 있어요. 밥은 다이어트 한답시고 대충 먹고 저녁은 안 먹고
먹방 보고 대리만족하고요. 지 몸매 관리는 겁나게 하긴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날씬한데 애 낳은 후라 그런지 탄력 없어 보여 몸매 가꾸는 겸해서 수영 다니라니까. 나중에. 그러고는 또 집에 박혀 있고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잘 어울리더니 요즘엔 안 만나고 집에 박혀 있어요. 답답합니다. 요즘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연애적 애교 많고 당당하고 돈도 잘 벌고 마음 넓은 모습 보고 이 여자다 했는데 왜 이리 속이 좁아 터졌는지 짜증납니다. 저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쉬는 날은 집에 박혀서 육아까지 다 하라는 건가요? 뭐 좀 달라 해라 시키면 내가 식모냐고 대들고 울어버리고 진짜 어쩌라는 건지요. 지금 경단도 오래되고 나이 먹고 애 있어서 저랑 쉽게 헤어지지도 못할 거 알면서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요. 제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면서 홍준표 같은 놈이라 하질 않나. 와이프가 한심하고 짜증나서 막말도 많이 날리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돈 벌어와라 집구석에서 뭐하냐 네가 돈 벌어라 내가 육아한다 라고 했고 아기가 아픈 것도 배고픈 것도 잘 캐치 못하길래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냐고 했다가 울고불고 난리 났고 미안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다 용서해놓고 시간 지나면 너 그때 그런 막말했지? 그러면서 요즘엔 안 해도 막말하네요. 뒤끝도 너무 심해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애가 됩니다. 저를 욕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걸 예상하지만 저도 미치겠습니다. 답답해서 써봅니다. 제가 뭘 어찌해야 될까요? 추가. 저도 시간 남아돌아 맘 편히 이곳에 자작이나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추가하자면 저는 현재 월급은 적지만 계속 오르고 있고 노후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연금도 많이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저보다 3살 연상이다 임신 전까지 일했어도 월급은 높았어도 비정규직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하는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경단 상태에서 취직하려 해도 신입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나이 많고 애 있는 여자 써줄까요? 기껏해야 파트타임 알바나 겨우 하겠지요. 본인도 걱정은 하더군요. 취직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본인이 젊은 시절 기술도 안 쌓고 안정적인 직장 못 구해서 저를 의지하고 살면 기 좀 낮추며 살 수 없나요? 지 성질은 다 쳐부리니 저도 화가 납니다. 까놓고 이혼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배째라 하고 양육비 안 보내주면 이 여자가 과연 혼자 애 키우고 살 수 있나요? 이혼해도 아내가 손해지요. 욕은 예상했고 너무 와이프 까는 것 같다지만 최대한 덜 쓴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장모님도 제 직장 의료보험에 올려드렸고 그게 고맙다고 장모님 소득도 합쳐서 연말정산 받아 금액이 꽤 됩니다. 현금 영수증도 제 앞으로 해주셔서요. 두 번째 추가, 연말정산 150 나왔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280에서 290이고 실제 월급은 340에서 350입니다.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 장모님은 일을 하시지만 4대 보험이 없는 일용직이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 직장으로 올려드렸고 장모님이 카드 쓴 부분에 대해 장모님 몫까지 연말정산 받은 거고요. 현금은 거의 안 쓰시지만 쓰시면 제 번호로 해주시고요. 가능합니다. 부양하지 않아도 인적 제공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중공제는 안 돼서 현재 처남과 장모님이 같이 사는데 처남은 장모님 거 연말정산 안 받겠다 미리 합의하여 이중공제 되지 않게 예규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쓰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듯 하더군요. 아무튼 자전거는 총각대 300에 산 로드 자전거고 와이프 임신 후 놔뒀다 다시 타면서 정비와 용품에 200가량 들었고 이 부분은 와이프 허락 받은 거예요. 허락하고는 뒤에서 지랄을 하고 자전거도 타러 가라 허락해놓고는 갔다 오면 쎄하니 뭐 어쩌란 거죠. 막상 와이프가 집에 좀 있으래서 있으면 웃지도 않고 사람 들들 볶던가 쌩까던가 하고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는데 등신, 개싫어, 등신 이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요. 제가 못 들은 척은 합니다만 이런데 집에 있고 싶나요? 옆에 좀 누우면 무슨 벌레 온 듯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요. 저도 잘못했지만 와이프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과 가라 하면 너나 가라고 또 성질 바득바득 냅니다.
전 이혼하면 좋아요. 정신병 있는 와이프도 없고 징징대는 애도 없고요. 근데 와이프가 자긴 다 필요 없고 아기는 포기 못한다 해서 양육권 줄 겁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양육비 필요 없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겠다 나가라 하면 안 나가고 애기랑 자고 있어요. 즉 지가 홧김에 이혼하자 했어도 아무것도 없으니 못 나가는 거죠. 이혼은 맨날 지가 하자 발광이거든요. 전 이혼하자 한 적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많이 길지만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장, 점장은 동일 인물이며 님자 붙이지 않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정식으로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면접 왔을 때도 친구 대신 단 하루 일해본 게 다라고 했었고요. 집이 편의점에서 차로 7분 정도, 버스로는 5정거장이 넘는 거리라 편의점 알바치곤 멀었는데 아무리 멀어도 지각 절대 안 한다고 하니 사장은 그것도 오케이라 하시고 팔을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회복 중이다. 그래서 자기 대타로 단기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 라고 하시면서 어찌됐든 면접을 본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첫 근무 전 인수인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근무 시작 전 하루 시간을 내서 제 타임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분께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고 점장도 그 근무자한테 말해놓겠다고 했었는데 면접 본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교육을 해주실 근무자분도 급작스런 상황에 당황해 하셨고 30분간 간략한 인수인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된 것도 아니었으니 제대로 이뤄질 리가 있나요? 그래도 끝나고 전화를 해보니 자신이 지금 타 지역에 있다 깜빡했다 등의 말씀을 하시길래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약속된 날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습기간이라지만 시급도 7,000원밖에 안 되고 저는 편의점에선 첫 근무였거든요. 첫 근무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첫날부터 자잘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좀 못마땅해 하시다가 점장이 카운터를 보면서 저에게 자잘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후로도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하면서 자잘한 실수를 몇 가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 제 선에서 수습이 가능한 일들이었고 괜히 나중에 알려져 배로 혼나기 싫어서 실수한 것은 점장에게도 솔직하게 바로바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된 건지 전장에겐 제가 실수 많이 하는 만만한 인간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무리 일 치기 전에 모르는 건 전화로 먼저 물어보라 라고 하지만 10가지를 모른다고 전부 전화해서 여쭤보기엔 점장이 아직 몸이 아픈 걸 알았고 늘 신경 쓸 게 많다 하시기에 그 짐을 덜어드리고자 저 혼자 유튜브 검색해서 알아보고 제 재량껏 일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한 걸 말씀드리면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우선은 알았다고 하시거나 말 몇 마디 나누면서 마무리되었고 저도 크게 혼나지 않아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가게를 혼자 보는데 어떤 손님이 공병 수십 개를 힘들게 가져오시기에 포스기에 있는 공병 수거 기능을 혼자 알아보고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공병이 많은데 어디에 두냐고 점장께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지금 공병 수거 안 되는데 왜 받았어? 먼저 처리하지 말고 제발 확인부터 해 라며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간 제가 실수했던 것들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 뭐라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포스기에도 떡하니 공병 환불 메뉴가 나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전산상 공병 환불이 안 돼서 손님분께 양해를 구했다고 하십니다. 근무자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한 개도 없었지만요. 평소 같았으면 그간 제 실수도 있었고 하니 그냥 죄송하다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점장도 지나쳤던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병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주에 월급날이 너무 길게 남았던지라 사정상 꼭 그 주 주말에 돈 쓸 일이 있어서 큰 돈도 아니고 35,000원가량을 가불해 줄 수 있냐고 여쭈었고 점장도 이 말에 알았다고 대답한 상황에서 나흘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입금 가능하시냐고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하시다가
결국 그 돈이 필요한 주가 다 지나고 그 다음 주 저의 근무 전날이 되어서야 입금되더라고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셨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감사 인사를 남기며 안부를 여쭸으나 그 연락 역시 무시하셨습니다. 또 제가 점포에서 집까지 거리가 꽤 되는 편이지만 단 1초도 지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5분, 10분, 20분 이르게 도착해 전 근무자분들과 일찍 교대를 해드렸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 다음 타임인 점장 아드님은 5분 일찍 오는 건 고사하고 가끔 제 시간에 맞춰 오면 고마울 수준이고 늘 5분, 길면 15분 정도 지각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적도 허다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불평하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하루 12시간 근무해서 중간에 교대하고 겨우 4시간 버스로 집까지 왕복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3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쉬는 날에도 10분 넘게 지각하시곤 했습니다. 그뿐이면 감사할 수준입니다. 3시간 겨우 쉬고 다시 와서 교대해야 하는 날이면 본인 시간에 온 물건을 다 정리하지도 않은 채로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욕할지언정 말이나 태도로 그것을 드러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병 사건이 있었던 날도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3시간 쉬다 교대하고 다시 밤늦게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날은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니 무려 원래 교대 시간에서 2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또 당분간 일주일 중 하루만 8시간을 추가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연락받은 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이 끝나고 일정을 잡아두었으나 본 근무 당일날 제가 직접 이번 주는 저녁 시간 안 나가나요? 하며 연락을 드려보니 갑작스레 땡땡아 오늘 저녁 근무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지만 늘 잘 잊으시니 이번에도 참기로 했었습니다. 제 약속들은 다 파토가 났지만요. 하지만 바로 이날 이번에는 또 미리 전달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면박을 당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공병 처리건으로 뭐라고 하시는 말에 긴 문자로 사과의 말, 점장이 미흡한 대처 때문에 곤란했던 점들, 아드님이 자주 지각하셔도 군말 안 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점장님과 친해지고 싶어도 실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라는 식으로 정성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읽고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바로 다음날 다시 근무했을 때 전달사항, 상한 과일 폐기 등이 있어 문자를 보내드리니 그것도 보셨을 게 확실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않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전날의 점장의 태도와 그간 아쉬움이 겹쳐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7,000원씩 받는다고 제가 7,000원짜리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장에 점장님 가족분들이 오시면 저는 늘 다른 손님들이 오실 때보다 더 친절하게 응대해드렸고 심지어는 자주 찾으시는 상품이 도착하면 미리 빼두었다가 전달해드리는 식으로 열심히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미리 빼달라는 요청도 없었지만 제 호의로 더 챙겨드렸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호소하는 말에도 기분 나빠하시며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시는 태도에 더더욱 실망했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말을 통보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더 예의 차리지 않고 할 말만 적었습니다. 공병수가 거부하면 불법이라더라. 몇 시간 얼마나 일했으니 확실하게 입금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문자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시 전 사람 많은 버스 안에 있어 전화를 받을 상황이 되지 않아 받지 않았고 그제서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장의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첫 근무를 했던 점은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너 전화 안 받을 거지? 공병 왜 안 받았는지 아느냐? 다른 근무자들은 최소한만 알려줘도 너 같은 실수 안 한다 라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편의점이니 최저 못 받는 건 그렇다 쳐도 근로계약서도 안 써. 점포 튀김 진열 시간 한참 안 지키는 건 기본. 안 팔리는 튀김은 이틀은 진열되어 있고 튀김기 기름도 에스프레소를 연상케 하는 색깔이 되어서야 갈고 아드님 매일 늦으시고 할 일 다 안 끝낸 채로 퇴근하시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박스에 명시된 진열 및 판매 기간이 지났는데도 손님한테 팔아버리고
이것저것 잘 안 잊어서 기본적인 연락도 제대로 안 이뤄지는 중. 진짜 말할 것들 많았는데 본인 할 말만 하시고 반응을 안 하시기에 일부만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이후에 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시급이라도 더 쳐서 최저시급의 수습급여와 가까운 7,800원씩 계산해 이번 주 안으로 입금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저도 격양된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아쉬웠던 부분들, 속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며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점장한테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꼭 알려달라, 답장 기다리겠다 라며 진중하고 예의 차려 솔직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온 건 제게 보낸 것도 아닌 제 사촌 언니 편으로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답장 안 할 거니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주세요 가 전부였습니다. 언니와 점장이 이야기한 토요일에 돈이 다 들어온다면 일이 다 끝나는 거겠지만 정말 속상해서 이틀을 울면서 보냈어요. 저도 우리 집 귀한 딸이고 어디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싸가지 없단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는데, 아무리 다신 안 볼 사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니까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지금이라도 일찍 나와서 차라리 호구보다 좀 미친 사람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의 첫일이었는데 이런 경험으로 마무리된 게 아직도 속상하네요. 그만둘 때 저도 예의 없이 군 것 알고 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도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또 점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가 그간 존중해드리고 잘 보이려고 애썼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라 너무 답답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